여러분들께서 공부한 만큼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실력을 쌓을 만큼 점수화되며 그 다음에 경쟁자와의 격차를 가장 또 크게 벌릴 수 있는 파트인지라 너무 가성비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 권하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힘드니까요. 또한 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자가 구분해내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강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벼락치기까지도 데리고 가야 되는 파트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31번부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정답을 바로 2번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된소리가 되더라도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문법 법칙들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따라서 발음할 때 살펴보면 싹둑싹둑, 쑥설쑥설 이런 식으로 된소리 발음이 나지만 표기상에서는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쓱싹쓱싹의 경우는 소리가 나는 대로 다 적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만 쏙닥쏙닥의 경우는 쏙닥쏙닥도 맞는 표현이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나머지 표기와 나머지 발음들도 한 번씩 더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역시 표기가 옳은 게 뭐냐 묻고 있는데요. 보시면 건넛마을이 아니라 건넛마을입니다. 건넛마을. 건너와 마을이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기 때문에 사이 시옷 붙여주는 게 맞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고요. 별아별이 아니라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드립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의 스펠링은 뭐 그대로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들 허리띠를 지끈 아프다 할 때 지끈이니까 이때는 질끈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친구는 고갯짓으로 저쪽을 가리켰다라는 건데요. 고갯짓 같은 경우 고개와 짓이 만나서 고갯짓 이런 식으로 뒷말이 된 소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어휘로 알고 있으면 뭐 이런 표현들은 뭐 어휘로 봐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표현들인데 지금 나머지 선택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법적 이론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이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이론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문법 공부 조금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와 이 문제가 걸려있는 이론 그리고 대표적인 예문들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접근해 주실 것 권합니다. 33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얘네들은 지금 다 기본형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마타거든요. 그러면 얘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에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택지 보시면 기본형이 둥그렇다잖아요. 그럼 둥그렇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둥그레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좁다라타라든가 새빨갛다라든가 기다라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성모음의 경우는 양성모음으로 활용하고요. 음성모음이 기본형일 때는 음성모음으로 활용되더라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활용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기본형을 떠올릴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라는 점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보시면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띄어쓰기가 이제 조금씩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만한, 흔히 문제화가 자주 되었던 이런 지점들에서는 사실 더 이상 띄어쓰기를 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띄어쓰기 문제가 워낙 매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대표적인 예문이나 지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따라서 지금 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푸시기에는 좀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흔한 지점을 묻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결국 어미와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금 기쁠 대란이, 리을 대란이라는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탄을 나타낼 때 그럴
뭐 기쁠 때라니, 이렇게 슬플 때라니, 뭐 이런 식으로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리을 대라니라는 어미가 있어서 어미는 그 자체로 붙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띄어쓰는 거 적절하지 않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리을수록이라는 어미가 있는 것이죠. 리을망정이라는 어미가 있어서 얘도 역시 중간에 띄어쓸 수가 없습니다. 리을 짝시면 역시 이런 어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얘는 그 자체로 그쵸, 어간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끝낼 터이다 같은 경우 이 터는 앞말에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의존 명사니까요. 그쵸, 명사 앞에서는 띄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따라서 요 5번 선택지에 띄어쓰기는 적절한데 나머지 선택지들은 이 대라든가 수록이라든가 망정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의존 명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어미다라는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뭔가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어미가 있었어 정도를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이게 어미는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만큼의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는 뭐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게 하는 또는 뭔가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를 구분하게 하는 뭐 이런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런 문제도 출제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조금 더 그 띄어쓰기에 대한 깊이를 더 크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넘어가 보죠.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역시 정확한 스펠링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날씨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할 때의 걷잡다라고 하는 건 컨트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컨트롤할 수 없이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 일은 걷잡아 요 걷잡다 티읕 받침 걷잡다는요. 겉만 잡아볼 때 대강 살펴볼 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사흘은 걸릴 것이다 라는 표현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티읕 받침 받치다는 채로 거르다 라는 의미에서만 쓰는 정확한 표현 되겠고요. 졸업식에 붙이다 어떤 즈음의 의견을 나타내다 라는 의미로서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의견을 나타내다 라는 의미로서 붙이다 라는 표현 쓰죠. 그런데 카메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두 대상을 견주어 보는 것은 맞추다라고 표현합니다. 답안지의 답과 내 답을 맞춰보니 내가 답을 맞혔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히는 것은 정확하게 관역을 관통하게 하거나 정답을 맞히거나 할 때 우리가 맞히다라는 표현 쓰고요. 여기서는 초점을 견주어서 딱 맞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맞추다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36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문장 부호의 쓰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는 건데요. 요것도 기출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면 하나의 문장 부호의 여러 개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와 여러 개의 문장 부호의 대표적인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출제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장 부호가 꽤 많고 하나의 문장 부호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하기도 하며 각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공부하면 그래도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는 지점인지라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점은 이렇게 쓰고요. 쉼표는 이렇게 공통성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붙임표 같은 경우에는요.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이거 붙임표 아니고요. 이때는 쌍점을 쓰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A, B, C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고르실 수 있겠고요. 큰 따옴표는 신문 이름을 나타낼 때 또는 줄표는 중간에 끼어든 어구 앞뒤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붙임표와 줄표는 길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표현이 표준어인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표준어는 역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게 표준어다 아니다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표준어는 자주자주 보면서 내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 게 최선의 공부인 거죠.
지금 표준어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라서 엿길금, 우리가 왜 보리 싹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 식혜의 재료를 엿길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거 엿기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엿기름 아니라 엿길금이 표준어라서 정답 1번으로 확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가이 없는이 아니라 가 없는입니다. 기본형이 가 없다, 끝없다, 한없다 라는 뜻으로서 가 없다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가열차다라는 말 흔히들 많이 쓰시는데요. 가열차다가 아니라 가열하다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꽃갈이 아니라 곶갈이 맞는 표현이어서 이것도 꼬가 아니라 고로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트리지 말고, 요거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 별로 안 계시는데요. 티읕 받침입니다. 그래서 흐트리지 말고 또는 흐트리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가열하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표준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표현들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뭔가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 잘못 알고 계셨던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수가 헷갈릴 만한 것들이 출제자가 내고 싶은 표현들일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표준어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그냥 스펠링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표준어가 어떤 어원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오니까요. 사실상 그냥 자주자주 눈에 익혀서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두는 게 공부를 가장 덜 하는 방법인 것이죠.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방언과 표준어의 쌍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간혹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방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우리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까지 공부하는 거 저는 좀 과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가이방해야 대꾸를 하지 같은 경우 뭐 비슷하다, 가이방하다가 방언이고 비슷하다가 표준어인 거 맞기는 한데요. 이게 방언이고 이게 표준어인지 알았어야 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애들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미우다라고 하는 건 매우다라는 표준어의 방언이거든요. 다듬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고르셔야 되겠고, 글쎄요, 꽐락꽐락 이런 거 뭐 재밌는 표현이니까 한번 눈여겨보고 가실까요? 말짓은 장난으로 씁니다. 말짓은 방언이고 장난이 표준어다. 이 정도로 한 번씩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낸 이유가 있죠. 겹받침의 발음을 다들 혼동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배웠죠, 이미. 리을 기역 받침 같은 경우에는 자음 앞에서는 기역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국제카고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널쩍하게가 아니라 넓적하게가 맞는 표현 되겠고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넙죽하다는 넙죽하다가 맞지 널쭉하다는 아니죠. 그러나 넓다의 경우는 넓다로 발음하는 거 우리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국다란으로 발음하는 게 맞고요. 리을 기역 받침이 자음 앞에서는 기역으로 발음되니까요. 늑수그레 역시 기역으로 발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겹받침 발음이 있고요. 원칙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겹받침 발음이 있어서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넓적하다 같은 경우, 그쵸? 넓죽하다, 넓적하다 같은 경우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비읍 받침으로 발음한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외래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외래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휘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는 킥보드가 맞고요. 아울렛은 아울렛이 맞습니다. 플랜 카드가 아니라 플레 카드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어색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맞는 외래어냐, 이게 왜 틀린 외래어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오니까 애프터 서비스는 애프터 서비스로, 심포지엄은 심포지움이 아니라 엄으로 적는다. 이런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휘로 해결할 수 있는 어법 문제는 무조건 어휘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